현 시대의 워렌 버핏은 누구일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를 무려 24%나 앞지른 인물, 바로 빌 에크먼의 투자 전략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전체 자산의 거의 40%가 단 두 개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알파벳과 우버입니다. 둘 다 AI와 깊숙이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맞습니다. 39%라는 수치는 사실상 올인에 가까운 베팅인데요. 한 명의 투자자가 왜 하필 이 두 기업에 이렇게 큰 비중을 실었는지, 그가 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함께 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이 여러분의 관점에 어떤 새로운 층을 더해줄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럼 그 거대한 베팅의 첫 번째 조각, 포트폴리오의 19%를 차지하는 알파벳부터 시작해보죠. 우리에겐 구글 검색과 유튜브로 너무나 친숙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핵심 사업, 검색 광고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죠. 네,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빌 에크먼은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위협에 주목할 때 그는 알파벳의 대응 능력을 본 거죠. 맞습니다. 알파벳은 방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AI를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에 아주 공격적으로 통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요약해주는 AI 개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대표적이죠. 사실 그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의견이 분분했죠. 저러다 기존의 광고 클릭을 다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시장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반대요? 네, 특히 젊은 사용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가장 민감한 세대를 중심으로 구글 검색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정말요? 다른 AI 서비스로 떠날 거라 생각했는데.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완전히 뒤엎은 거죠. 이건 알파벳이 검색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AI 시대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매일 구글을 쓰지만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의 AI 전략이 단순히 검색에만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어지는 지점이 바로 구글 클라우드 사업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소프트웨어 회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면요? 특히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GPU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자체 설계 AI 칩, 텐서 처리 장치, TPU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AI를 돌리는 두뇌, 소프트웨어인 제미나이 모델뿐만 아니라 네, 그 두뇌가 움직이는 몸, 하드웨어인 TPU 칩까지 직접 만든다는 거군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인프라부터 최종 서비스까지 AI 솔루션의 모든 단계를 수직 계열화한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아, 모닝스타의 한 분석가는 이걸 두고 AI 생태계의 완전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완전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의 가치가 최근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증명됐죠. 혹시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소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메타가 자사 데이터 센터에 구글의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요. 아니, 직접적인 경쟁사인데 남의 집 칩을 사다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뉴스가 가진 함의입니다. 수년간 업계에서는 TPU 좋은 건 알겠는데 구글 담장 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 라는 말이 일종의 농담처럼 돌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메타가 그 담을 허물고 들어오려 한다는 건 구글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게 돈이 되나? 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기술력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월스트리트는 향후 3년간 알파벳의 수익이 연평균 16%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6%요? 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PE는 32배 수준인데요. PE라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연간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32배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하나요? 16%라는 성장률을 감안하면 32배는 결코 비싸지 않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죠.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 태클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네, 얼마든지요. 아까 말한 AI 개요 기능이요. AI가 똑똑하게 답을 요약해주면 사용자들이 굳이 광고 잉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결국 제 살 깎아 먹기. 그러니까 수익 잠식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실제로 알파벳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만 알파벳은 AI 요약 안에 쇼핑 링크를 자연스럽게 녹여넣거나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은 검색 광고라는 단일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자.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비레크먼의 알파벳 투자는 AI라는 파도에 올라타는 단순한 서핑이 아니네요. 네, 오히려 AI라는 신무기를 장착해서 기존의 거대한 성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요새 강화 전략에 베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알파벳이 기존의 성을 지키는 전략이라면 에크먼의 다음 투자는 정말로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의 20%를 차지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전략이죠. 바로 우버 이야기입니다. 네. 대부분 우버를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 앱으로만 생각하지만 에크먼이 보는 건 우버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라 함은? 바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자율주행차 시대의 지배자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지배자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우버가 직접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버 전략의 핵심입니다. 직접 선수가 되어 뛰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기장 그 자체가 되겠다는 거죠. 경기장이요. 비유하자면 미래 로보택시들을 위한 앱스토어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아하,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이 수많은 앱 개발사들을 앱스토어라는 생태계 안에 끌어들여 플랫폼을 장악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 아마존이 투자한 위라이드 등 20개가 넘는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피닉스나 아부다비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우버 앱으로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그 계획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겠네요.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단 셈이죠. 로켓 엔진이라.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됐는데 첫째는 엔비디아 기술로 2027년까지 10만 대의 로보택시를 우버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고 둘째는 300만 시간 이상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팩토리를 공동 구축하는 겁니다. 데이터 팩토리요. 네, 이 데이터 자체가 나중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 똑똑한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왜 굳이 자기들만의 앱을 만들지 않고 우버와 손을 잡으려 할까요? 귀중한 수익을 우버와 나눠야 하는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버의 핵심 경쟁력, 즉 해자입니다. 해자요? 우버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행화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 우버는 이미 수억 명의 고객과 막대한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보택시를 만들어도 고객을 모으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이 들죠. 아, 그렇죠. 하지만 우버 플랫폼에 합류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제조사에게 우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익 창출의 길인 셈이죠. 하지만 그 해자라는 게 과연 영원할까요?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자체적으로 거대한 팬덤과 수백만 대의 차량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가 마음먹고 경쟁 서비스를 출시하면 우버의 플랫폼도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이 바로 우버가 마주한 가장 큰 장기적 리스크이자 월스트리트가 우버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아, 역시 그게 리스크군요. 네, 테슬라가 만약 자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우버의 제방형 플랫폼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폐쇄형 생태계 전략이 될 겁니다.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요. 정확합니다. 미래 교통시장의 패권을 두고 우버와 테슬라가 거대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와,
거대한 전쟁이 서막이군요.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우버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이런 미래 가치가 주가에 이미 잔뜩 반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월스트리트는 향후 3년간 우버의 수익이 연평균 31%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 31평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PER은 11배에 불과해요. 알파벳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와, 정말 싸네요. 네. 즉, 시장은 아직 로보택시라는 미래 가치보다는 말씀하신 테슬라와의 경쟁 같은 실행의 위험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빌 에크먼은 바로 그 시장의 비관론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를 본 것이고요. 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두 개의 거대한 투자를 합쳐보죠. 하나는 AI라는 무기로 기존의 철옹성을 더욱 강화하는 알파벳, 네. 다른 하나는 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교통시장이라는 신대륙을 정복하려는 우버.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베팅을 통해 빌 에크먼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빌 에크먼이 꿈꾸는 현대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개념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판 버크셔웨이요? 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처럼 수십 년간 변치 않는 강력한 브랜드와 유통망이라는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했다면 에크먼은 AI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방어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는 운영 체제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것을 21세기 AI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파벳의 해자는 기술의 수직 계열화와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라는 통합 생태계입니다. 반면 우버의 해자는 한번 구축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의 지위죠. 아, 해자의 종류가 다르군요. 네. 둘 다 AI를 활용하지만 하나는 기존 시장을 방어하고 확장하는 성벽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광장인 셈입니다. 성벽과 광장이라. 에크먼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미래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없는 새로운 땅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고 제국을 건설하는 전략이군요. 정말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빌 에크먼의 전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단순히 AI 주식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종목을 쫓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중요한 건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핵심 사업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창출해내는가 하는 점이죠. 즉, 깊고 방어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알파벳과 우버, 이 두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은 모두 여러분의 검색 기록, 이동 경로 같은 개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데이터죠. 이들이 AI를 통해 우리 삶에 더욱 편리하고 깊숙하게 들어올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 AI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편리함과 그 편리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